가족에게 마음을 열수록 오히려 관계가 복잡해진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진심을 나누고 싶어서,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솔직해지지만 이상하게도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불편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65을 넘기고 나서야 이 사실을 몸으로 겪으며 배웁니다. 그게 가족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원래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의견 감정이 한꺼번에 얽혀 있죠. 그래서 모든 걸 꺼내놓는 순간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모든 걸 솔직히 말하는 것이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그것이 가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용히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진실을 꼭 말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시기의 평온은 그만큼 지켜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조언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65 이후에 직접 느끼고 배운 마음속에 간직해두는 게 더 현명했던 5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비밀스럽게 살자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선택하자는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지나치게 많은 걸 말한 뒤에 마음이 지치거나 그 순간 말하지 말 걸 그랬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꼭 닿았으면 합니다. 처음 오신 분이라면 환영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며 남은 시간을 품위 있고 평온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살아가고 싶은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신의 구체적인 재정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가족에게는 투명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나중에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고 서로 오해도 줄일 수 있다고 믿어왔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모아온 것,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다 이야기하면 가족들이 안심할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진실은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더군요. 그 재정의 커튼을 한번 열고 나면 가족 간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은근히, 또 어떤 때는 아주 빠르게요. 서울 도봉구에 사는 정성규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올해로 81세 퇴직한 기술자로 평생 알뜰하게 살며 투자도 조금씩 해온 분입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분이죠. 몇 년 전 마음 편히 지내고 싶다는 생각에 두 아들을 불러놓고 본인의 모든 재정 상황을 설명하셨답니다. 통장 잔액, 국민연금 주택 소유 현황, 그리고 유산 분배 계획까지. 엑셀 자료까지 출력해서 얼마나 잘 관리해왔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안도와 고마움을 기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수많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이렇게 큰 집에 계세요. 건강이 걱정인데 요양시설로 옮기는 건 어떠세요?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어떤 대비가 되어 있나요? 심지어 한 아들은 혹시라도 상황이 생길까봐 같이 살면서 재정을 함께 관리하겠다고 제안했답니다. 물론 다들 걱정과 사랑에서 나온 말들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 어르신은 점점 숨이 막히는 듯 단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 누군가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할 것 같은 분위기. 게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드러난 순간부터 모든 소비가 평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비행기를 타는 게 맞나요? 안마의자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신발 한 켤레를 사도 누군가의 말이 따라왔습니다.
정 어르신이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아들들이 무관심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면서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였습니다. 한번 열어버린 문은 다시 닫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착한 가족이라도 본의 아니게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평소 연락도 없던 친척들이 갑자기 얼굴을 비추고 생일도 기억 못하던 손주가 유언장 이야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건 필요합니다. 유언장, 위임장 믿을 수 있는 관리인을 정하는 것, 당연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기상조의 공유는 오히려 불필요한 부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기 시작하고 심지어 누군가는 대신 결정을 하려고 하기도 하죠. 사생활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통장 내역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새로운 TV를 샀는지, 왜 어떤 단체에 기부했는지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돈은 당신의 것입니다. 수십 년간 일하고 참으며 혼자 감내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쓸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공유는 꼭 필요할 때 꼭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시면 됩니다. 재정이 가족의 대화 주제가 되는 순간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해 설명하고 해명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결코 당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주제 하나를 짚어보려 합니다. 바로 건강 이야기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요. 무릎이 조금씩 욱신거리기 시작하고 밤잠이 편치 않으며 어떤 날은 그냥 영기운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어쩌면 당연한 노화의 과정이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몸 상태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어지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날 걱정해주겠지. 그런 믿음으로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녀나 손주들은 관심 있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허리가 좀 뻐근하네 라든가 아침에 잠깐 어지러웠어 같은 말. 우리에겐 그냥 그날그날 지나가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녀나 손주들에게는 그 말들이 다르게 들립니다.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그렇기에 그 사랑이 걱정으로 그리고 때로는 과잉 반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느끼기엔 별일 아닌 불편함도 그들에겐 심각한 신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족의 시선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6세의 이정숙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살고 계시지만 매일 아침 작은 정원을 가꾸고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도 하며 동네를 산책하는 분입니다. 어느 날 주말 내내 정원 일을 한 뒤 딸과 커피를 마시며 어깨가 좀 결린다고 툭 이야기했답니다. 그 한마디에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물리치료를 예약하고 하루 2번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했으며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을 알아보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었겠죠. 하지만 이 어르신은 당황스러웠다고 말합니다. 마치 갑자기 약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고요. 그 후 딸은 그거 들 수 있으시겠어요. 밤에 운전은 안 하시는 게 어때요? 같은 말을 자주 하게 되었고 이정숙 어르신은 점점 자신의 생활이 가족의 판단 아래 놓여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어깨가 결린다는 말 한마디가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이렇듯 건강 이야기를 과하게 나누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한 건 아니지만 무심코 나눈 말이 가족의 인식 속에서 나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은 한번 자리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진단받은 질환이나 일상에 영향을 줄 정도의 건강 문제라면 가족과 반드시 공유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 가족의 도움이 꼭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사소한 통증, 관절, 뻐근함, 잠 못 든 밤들까지 모두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걸 말하다 보면 오히려 지금의 나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체로 잘 지내고 있는데 가족들은 내가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내 자유는 줄어들고 판단은 타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이 지속되면 관계 자체도 지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몸과 평생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무엇이 그냥 나이 탓인지, 무엇이 정말 이상 신호인지를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누군가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감정적인 공간입니다. 자꾸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삶 전체가 점점 불편함 중심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어디가 아프고 뭐가 힘들고 무엇이 안 된다는 이야기만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혜롭고 여전히 웃고 여전히 일상을 누리고 조용하지만 확실한 기쁨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작은 불편함이 나의 이야기를 덮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물론 무조건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병원에 가고 증상을 기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에게 이야기할 땐 조금 더 신중해도 좋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려는 이유는 진짜 가까워지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내 독립성을 스스로 줄이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자문해보세요. 진짜 평화는 모두가 나를 걱정해 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진심으로 이건 괜찮다고 느낄 때 오는 것입니다. 그건 회피가 아닙니다. 그건 존엄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겪으면서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제 하나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가족 간의 갈등에 끼어드는 일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이나 오해를 숱하게 보게 됩니다. 자식들끼리 멀어지고 형제끼리 돈 문제로 얼굴 붉히고 사돈 간에 서운함이 쌓이고 다 끝난 줄 알았던 옛 감정이 다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인 우리는 그 틈에 끼어 무언가라도 해보려는 마음이 듭니다. 조언을 건네고 분위기를 풀어보려 하고 중재해보려 애쓰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말을 아낄수록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 특히 가족 문제에서는 침묵이 무능이 아니라 지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실감하게 만든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에 사는 제 지인 80세의 김말순 할머니는 동네 산책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인데 주변에서 늘 의견을 묻는 어른스러운 분입니다. 어느 날 딸 집에 들른 자리에서 5살 된 외손자가 장난감을 치우지 않고 있기에 아주 부드럽게 이제는 스스로 정리해보게 하면 어떨까 하고 한마디 하셨답니다.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고 잔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심스럽게 꺼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표정이 굳었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이후 전화도 뜸해지고 초대도 끊겼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한마디 말이 이토록 큰 거리감을 만들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결국 다시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가족 사이의 갈등이나 민감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일은 아무리 조심스러워도 상대의 감정 필터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와주고 싶어서 말했지만 듣는 쪽에서는 비판이나 편들기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자식들 사이의 다툼에 중간에서 조율하려다 오히려 둘 다 삐쳐버리는 경우 며느리의 양육 방식이 걱정돼 조심스레 말했더니
아들이 점점 멀어지는 경우, 반복해서 돈을 빌리는 친척 이야기를 했다가 괜히 문제 키운 사람이 되는 경우, 한마디로 입을 열면 도와주려던 마음보다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말은 갈등의 본질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상황이 지나간 후에도 내 말 한마디가 문제의 핵처럼 남아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번 말에 관여하게 되면 사람들은 나를 해결자가 아니라 갈등의 일부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시간이 갈수록 나를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싸움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을 깊이 사랑하더라도 모든 문제에 끼어들지 않아도 됩니다. 옆에 있어주되 안으로 끌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가장 강력한 말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 혹은 난 편들고 싶지 않지만 필요하면 곁에 있을게. 그리고 나서는 내려놓는 겁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부딪히고 실수하고 배우도록 두는 것.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순간에는 도와주는 것 같아도 결국엔 평화를 가져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평화는 내 감정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폭풍의 눈처럼 조용하고 단단한 존재로 주변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는 자리에서요. 그게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이기에 알게 된 불필요한 싸움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이제는 누구보다 내가 나의 중심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 말도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말이 되기도 한다는 걸요. 그러니 이젠 물러설 줄 아는 용기 바라보기만 하는 지혜, 혹은 조용히 기도하는 침묵을 선택할 자격이 우리에겐 충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나이쯤 되면 평화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경험했고, 충분히 배웠습니다. 수많은 명절 다툼, 오해의 시간을 지나온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 가장 따뜻한 사랑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켜봐주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제 한 번쯤은 이야기해봐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시끄러운 다툼보다 조용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훨씬 더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이야기, 바로 후회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누구나 마음속에 몇 개쯤은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사람도 인생을 잘 살아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속 깊이 들여다보면 그때 그 선택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하는 마음 하나쯤은 품고 있습니다. 기회를 놓친 기억, 끝내 가지 못한 여행, 말하지 못했던 진심,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 그 모든 장면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에서 더 선명해지곤 합니다. 그렇게 꾹 눌러 담았던 기억들이 문득문득 올라오는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하다가 손주와 산책하면서 혹은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시며 스쳐 지나가는 말 속에 불쑥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후회라는 감정은 꼭 말로 꺼내야만 가벼워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79세의 박정희 할머니는 평생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남편의 오랜 병수발도 함께 했던 분입니다. 자식 넷을 키워내며 누구보다 바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오셨죠. 어느 늦은 오후 막내딸과 동네를 산책하다가 문득 한숨과 함께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가끔은 젊었을 때 여행의 꿈을 놓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싶어. 아주 조용한 말투였고 누구를 탓하려는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생각 하나, 마음 한구석의 흔들림을
솔직하게 흘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딸은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는데 그 희생이 자신들 때문이었나 싶어서 괜히 죄책감이 들었다고요. 내가 엄마의 꿈을 막은 건 아닐까? 내가 그분의 청춘을 가둬버린 건 아닐까? 딸은 그렇게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후회의 위험한 면입니다. 우리는 그저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며 조용히 반성하거나 아쉬움을 표현한 것일 뿐인데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른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더 오래 일했어야 했는데 라는 말은 자녀에게 네가 부족했어 로 들릴 수 있고 다른 동네에서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말은 너희와 산 곳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인간적인 솔직함을 표현하려는 것뿐인데 사랑하는 이들은 거기서 자신에 대한 부정으로 읽어버리곤 합니다. 더 나아가 후회에 대해 자주 말하다 보면 가족들은 우리를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늘 지난 시간을 그리워하는 사람, 지금보다는 옛날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려는 태도가 생기고 때로는 우리를 이젠 끝난 사람처럼 다루려 하기도 합니다. 조심스러운 말투, 지나친 배려, 마치 우리가 무너지기 쉬운 유리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행동들. 실제로 우리는 아직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선 때문에 점점 위축되고 스스로도 과거에 얽매인 듯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후회는 진짜입니다. 감정은 거짓이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돌이켜 생각할 것도 많아지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을 모두 말로 꺼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마음속에서만 간직하는 것이 더 깊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소중해서. 후회도 삶의 일부이고 그 깊이를 지닌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꺼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바꾸어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대신 그 시간들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라고요. 같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지만 전하는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은 아쉬움에 머물고 다른 쪽은 성장을 품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걸어온 길을 후회 없이 존중하면서도 듣는 이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는 방법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도 있고 선택의 후회도 있고 포기한 일도 있지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를 편안하게 하고 동시에 가족과의 관계도 지켜낼 수 있도록 말이지요. 감정을 숨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웃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나와 가족 사이의 정서적 공간만큼은 스스로 지켜낼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평온은 과거를 고치려 애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조용히 품고 살아가는 태도에서 옵니다. 사람들에게 굳이 이해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삶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공정함이나 투명함을 이유로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고 믿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본인의 유산 계획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식들에게 미리 알려줘야 나중에 싸움이 없지. 유산 가지고 의심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밝혀두는 게 좋아.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유언장을 준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법적 권한을 위임하고 자산 정리를 해두는 건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잘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얼마나 미리, 얼마나 자세히 나누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집을 팔아서 어떻게 나눌지,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넘길지까지 지나치게 일찍 공유하는 건 때론 평화를 주기보다는 조용한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83세의 전혜숙 어르신은 은퇴한 간호사로 평생 절약하며 알뜰하게 살고 자식 셋을 키워내신 분입니다. 자식들에게 헷갈림이 없도록, 또 혹시라도 서운함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계획을 미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파트를 팔 계획, 예금 통장의 분배 방식 장롱 안에 있는 오래된 유품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해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아들은 갑자기 전화를 자주 하더니 지금 집값이 괜찮을 때 매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꺼냈습니다. 서울을 떠나 살고 있던 딸은 왜 자신은 오랫동안 엄마 곁을 지키지 못했는데도 다른 형제들과 같은 비율을 받느냐며 은근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불편하고 서운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전혜숙 어르신이 하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엄마로 보는 게 아니라 남겨줄 돈으로 보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더라.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아무리 정직하게 나눈다 해도 자산 이야기는 결국 기대와 계산 비교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공개한다는 생각이 사실은 불씨를 뿌리는 시작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식들이 유산 계획을 알고 나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집 어차피 팔 거면 왜 아직도 거기서 살아? 그 돈 아껴서 손주들 대학 등록금에 보태주면 좋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해외여행은 좀 사치 아니야? 이런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눈빛 말투 망설임 속에 그 판단들이 담겨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분위기는 결국 내가 평생 걸어온 삶의 주도권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무엇을 사든 어디를 가든 무슨 계획을 세우든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붙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로운 노년이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인 법적 준비는 필요합니다. 유언장 대리인 지정 명확한 문서 정리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 준비가 곧 협상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누구와도 거래하지 않아야 할 삶입니다. 자식들에게 미리 유언장을 미리 보여줄 의무도 없고 당신의 계획을 일일이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혹은 주지 않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진짜 평화는 얼마나 나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게 나 자신답게 살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남기는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태도로 삶을 견뎌왔는가, 그리고 자식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해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꾸준히 보여준 사랑이야말로 진짜 기억에 남는 유산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돈 이야기에는 관심을 보이지만 당신의 삶과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과연 나를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물려받을 무언가로 보고 있는 걸까? 자산 계획을 지키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남은 시간을 남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타인의 판단이나 간섭 경쟁의 그림자 없이 나의 황혼기를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때론 침묵이 최고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에 오래 남았으면 하는 한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평생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고 힘이 되어주고 조언을 건네고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넘어
당신의 평온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 나이에 평온은 선택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삶의 조건입니다. 조용한 공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권리. 때로는 그 평온을 지키는 방법이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고 간직하는 것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두려워서도 아니고 가족을 못 믿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압니다. 적당한 거리와 침묵, 그리고 혼자만의 생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진심은 나누는 것이 좋고 또 어떤 진심은 내 마음 안에 고이 간직하는 게 더 값진가요?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앞으로는 나만 알고 싶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함께 해주세요. 삶의 평온이란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지켜내는 선택이라는 걸 아는 따뜻한 어르신들이 모인 공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뵐 때까지 당신의 마음을 돌보고 당신의 평온을 아끼며 늘 기억하세요. 그 모든 걸 누릴 자격은 이미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걸 느낀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가볍게 걸었던 것도 이제는 발걸음이 느려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 같아. 혹시 이게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부분이라서 그냥 받아들이고 천천히 살아야 하나 고민되시나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만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힘을 되찾고 몸의 움직임을 회복하며 에너지를 높이는 건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큰 돈을 들이거나 갑자기 모든 걸 바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건강을 되찾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5가지 쉽고 강력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작은 변화를 차근차근 쌓아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가지 팁은 일상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특별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팁들은 매일의 루틴을 새롭게 하고 에너지와 활력을 더해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으신 분, 유연성을 높이고 싶으신 분, 혹은 단순히 하루하루 더 활기차게 보내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팁들이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앞으로의 삶에서 저에게 감사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버튼을 눌러 다른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이 영상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이를 혹시 기대와 달랐다면 0을 남겨주세요. 더 나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숙면은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의 열쇠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잠입니다. 잠의 질이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 알고 계셨나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잠은 단순한 쉼을 넘어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꼭 필요한 힘이 됩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생명 유지의 기둥입니다. 혹시 요즘 잠들기 어렵거나 한밤중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숙면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숙면의 중요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받쳐주는 든든한 축이 되어줍니다. 잠이 드는 순간 우리의 몸은 낮 동안 쌓인 피로와 상처를 스스로 회복하며 면역체계가 새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쌓인 힘은 다음 날을 살아갈 에너지가 됩니다. 잠은 우리의 기억력을 선명하게 하고 사고력을 맑게 해주며 하루의 기분마저도 안정시켜줍니다. 그러나 제대로 쉬지 못하면 작은 것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억이 자주 깜빡깜빡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머릿속이 뿌연 안개처럼 멍한 느낌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몸의 배터리가 금세 방전되는 듯한 기분이 들면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일상도 어느새 큰 짐처럼 느껴집니다. 게다가 잠 부족은 스트레스를 키워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짜증이 늘어나면서 삶이 더 버겁게 느껴지곤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몸과 마음의 변화로 인해 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스트레스나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잠이 방해받기 쉽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수면 장애는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어느새 우리의 기운과 인내심, 그리고 행복감까지 천천히 빼앗아 가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여전히 이 밤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숙면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변화로도 평화롭고 회복력 있는 잠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몸소 느꼈습니다. 숙면을 되찾기 위해 큰 준비가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지만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잠을 삶의 중요한 일부로 받아들이면 삶의 활력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침실을 조금 더 포근하게 꾸며보는 건 어떨까요? 전등 불빛을 낮추고 은은한 촛불 하나를 켜두거나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하면서 긴장을 풀어보세요. 심호흡을 천천히 하며 하루를 정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준비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차분해져 편안한 숙면을 맞이할 준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TV 같은 전자기기를 잠시 꺼두세요. 이 기기들에서 나오는 푸른 빛은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해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우리의 몸은 잠들기 전 충분한 이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깊은 잠에 들 수 있으니까요. 잠은 단순히 피곤함을 풀어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돌보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매일 밤 충분히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활력과 생동감을 안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의 건강을 위해 오늘 밤부터라도 숙면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세요.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둘째, 움직임이 줄어드는 생활의 위험성. 혹시 하루 중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이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질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만 멈춰서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면 놀랄 만큼 많은 시간을 의자에 앉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은 앉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자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직장에서도 식사 시간에도 집에서 휴식을 취할 때도 의자나 소파가 마치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는 최고의 안식처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처럼 몸을 쉬게 하려는 본능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편안함 뒤에는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는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당장은 별 문제 없는 듯 보여도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습관은 우리 몸에 분명한 해를 끼칩니다. 몸이 금세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은
시간이 흐를수록 건강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서서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우리가 지키고 싶은 독립성마저 위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의자에서 일어서는 일이나 방을 가로질러 걷는 것조차 힘겨워진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꿈꾸던 노후의 모습일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독립성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앉아있는 생활은 단순히 근육이 뻐근하고 관절이 굳는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 전체에 천천히 스며드는 위험으로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지만 결국 몸 곳곳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다리 쪽으로 흐르는 혈액이 식으면서 심장은 그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은 점차 약해지고 몸의 유연성마저 잃게 되어 결국에는 기본적인 동작조차 힘겨워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언젠가가 아니라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현실이며 오래 앉아있을수록 심혈관 건강과 이동 능력,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의 힘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는 생활은 비만을 비롯한 만성질환으로 가는 문을 열어두게 됩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생활에 익숙해지면 살이 쉽게 붙고 한 번 붙은 살은 좀처럼 빠지지 않아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비만이 시작되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각종 질환이 꼬리를 물고 따라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오랜 시간 움직임이 적으면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뇌의 화학작용에 부정적인 변화가 생겨 머리가 멍해지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결국에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더 쉽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 모두에 서서히 스며드는 움직임 부족의 위험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피해는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점입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행동이 내일이나 다음 주에 바로 티가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영향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언젠가는 당신의 몸을 무겁게 짓누르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몸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고 만성 통증이 찾아오며 사소한 움직임조차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은 단순히 특정 질병을 피하기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자립성과 자유를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주방까지 걸어가는 일조차 남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상상 생각만 해도 두렵지 않으신가요? 물론 생각하기도 싫은 현실이지만 규칙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향하게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마라톤을 뛰거나 헬스장에 몇 시간씩 갇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일상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건강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걸음씩 하루하루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매 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거나 집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TV를 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마트나 시장에 갈 때 일부러 조금 더 멀리 주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당장은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해내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라도 결국에는 당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잘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유연성을 유지하고 근육을 튼튼히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삶의 활력을 이어가는 힘이 되어줍니다. 목표는 거창한 운동 루틴이 아니라
하루 중 어느 순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1분이 쌓여서 에너지를 북돋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근육을 건강하게 만들어 당신을 더 독립적이고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 줄 테니까요. 물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게 편하다는 건 저도 압니다. 우리 사회가 워낙 앉아 있는 문화를 당연시하다 보니 앉아서 쉬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삶의 질을 위해 움직임을 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앉아 있는 그 순간이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 편안함이 당신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는 생각해 보셨나요? 앉아 있는 시간을 늘리는 선택을 할 때마다 사실상 당신은 미래의 자유와 독립성을 조금씩 내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젠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결단을 내려보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세요. 그리고 몸을 움직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유와 활력을 직접 느껴보세요. 앉아서 보내는 시간의 대가는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몸을 움직이는 삶을 선택하세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결국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셋째, 햇빛의 힘을 삶에 불어넣기 햇살은 단순히 피부를 덮어주는 따스한 빛이 아니라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생명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비타민 D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비타민 D는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지만 사실 뼈와 근육 면역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족해지면 뼈가 약해지거나 근육통, 관절 통증, 심지어 낙상의 위험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하루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는 분들에게는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이 커다란 손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햇빛인데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고 계십니다. 실내에만 머무는 동안 우리의 몸은 이 중요한 활력의 에너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햇빛을 받는 일은 결코 거창하거나 많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일상은 점점 더 정적인 생활로 바뀌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밖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지곤 합니다. 하지만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단 10분만이라도 밖에 나가 햇빛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그 몇 분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요. 햇빛은 단순히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 기분까지도 한층 밝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숙면을 돕고 활력과 맑은 정신을 선물합니다. 매일같이 자연의 빛을 받는 일은 몸에 부드럽게 재부칭 버튼을 눌러주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꼭 몇 시간씩 햇볕 아래 누워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10분 정도.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거나 마당이나 베란다에 앉아 바람을 쐬면서 햇살을 맞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과 웰빙을 위한 작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짧은 순간의 햇빛이 몸과 마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머릿속을 맑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한동안 햇빛을 못 쬐다가 잠깐 밖에 나가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 기분이 놀랄 만큼 좋아지는 것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마치 햇살의 따뜻함이 몸속까지 스며들어 뻐근했던 근육과 마음까지도 풀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물론 피부 보호를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햇빛이 주는 건강한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햇살이 주는 자연의 에너지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며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그 에너지를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동네 산책길에서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으면서 혹은 베란다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순간들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자연과 연결해주고 우리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햇빛을 삶의 일부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뼈가 튼튼해질 뿐 아니라 정서적 회복력까지 높아집니다. 햇볕을 받으며 잠깐이라도 스스로에게 집중해보세요. 그렇게 매일 조금씩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몸이 더 활기차지고 마음이 더 평온해지고 나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선물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세상사가 아무리 버겁게 느껴질 때라도 잠시 밖으로 나와 햇살을 쬐어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선물이 되는지 스스로도 놀라실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햇빛의 따스한 손길을 받아들이고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보세요. 매일의 이 작은 순간들이 건강과 행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되어줄 것입니다. 넷째, 다리 운동 간단하게 시작하기.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게 다리가 쉽게 지치거나 무거워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몸의 변화를 피할 수는 없지만 한때 힘과 활력의 상징이었던 다리가 어느 순간 우리를 배신하듯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졌던 걷기조차 어느 순간부터는 큰일처럼 느껴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근육은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잃는다는 두려움은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다리를 짐처럼 여기게 되고 결국에는 몸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다리는 결코 우리를 짐처럼 만들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시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나이에 상관없이 몸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60대, 70대, 80대라고 해서 근력을 키우는 것이 늦은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거창한 헬스장 등록이나 숨이 턱 막히는 고강도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단 하루라도 몸을 움직이겠다는 작은 다짐입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움직임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근육을 돌보는 시간을 소홀히 하면 어느새 유연성과 힘이 서서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는 순간도 있겠죠. 하지만 변화의 문이 닫힌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몸을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몸을 혹사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임을 주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몸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작은 움직임이 쌓여서 몸을 바꾸는데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시간이 지나면 놀라실 거예요. 힘든 근력 운동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리를 다시 움직이기 위한 연습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튼튼한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섰다 반복해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다리 근육이 깨어나며 힘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금 더 도전하고 싶다면 탄력 밴드를 이용해 허벅지 근육을 자극하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만으로도 무리 없이 하체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단순히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도 지켜줍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낙상의 위험도 줄고 균형 감각이 향상되며 무엇보다도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쥐는 기분이 듭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효과는 없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 작은 노력들이 얼마나 값진 선물이 되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다리를 위한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그 몇 분이 몸을 더 편안하게 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해주며 일상을 한층 더 자유롭고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 통증이나 무거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 스스로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다리 근육을 돌보고 아껴주세요. TV를 보면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혹은 다리 들기 운동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에는 더 튼튼하고 더 독립적이며 무엇보다도 활기찬 삶을 만들어줄 테니까요. 5째, 요가 또는 태극권 연습하기.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삶에는 경험과 지혜가 자연스레 쌓여갑니다. 하지만 그만큼 몸의 이곳저곳에서 느껴지는 변화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지요. 젊은 시절에는 아무렇지 않게 해내던 동작들이 이제는 사소한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때 가뿐히 일어서던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는 일마저 힘겹게 다가오고 예전처럼 잘 움직이던 관절은 뻣뻣해지고 근육은 쉽게 굳어버립니다. 몸이 보내는 이 신호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져서 마치 내가 타고난 몸의 통제권을 서서히 잃어버리는 듯한 두려움을 안겨주곤 합니다. 그렇게 몸이 내 마음을 따라주지 않을 때면 우리는 자연스레 자신감을 잃고 하루하루 움츠러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소중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몸이 변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요가와 태극권입니다. 요가와 태극권은 단 몇 분의 시간만으로도 몸의 유연성과 근력을 키우고 정신적인 안정감까지 되찾게 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나이나 체력 유연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굳었다고 느끼시나요? 괜찮습니다. 50대든 70대든 심지어 90대 어르신들도 내 몸에 맞게, 내 호흡에 맞게 천천히 동작을 이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운동들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요가와 태극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요가는 단순히 근력과 유연성을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친 심장을 다독여주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태극권은 마치 바람결에 춤추듯 부드럽고 유려한 동작을 통해 몸과 자연이 하나 되는 듯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 동작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지고 머릿속이 맑아지며 스트레스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순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태극권을 하고 나면 마치 몸과 마음이 모두 정리되고 정화된 듯한 기분이 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요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돌봅니다. 몸을 억지로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남들과 비교하며 따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신호를 존중하며 내 호흡에 맞춰 움직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몸이 덜 유연하다고 망설이지만 사실 요가의 아름다움은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부터 천천히 성장해가는 데 있습니다. 가끔은 그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내 몸을 가만히 느끼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듯한 편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요가와 태극권을 매일의 루틴 속에 조금씩 스며들게 하면 어느새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더 강해지고 단단해집니다. 몸이 아픈 것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낙상 위험을 줄이고 균형 감각을 키우며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자신감과 독립심을 되찾는 기회가 됩니다. 단 몇 분만이라도 하루하루 작은 노력이 쌓이면 결국에는 내 삶을 한층 더 풍요롭고 생기 있게 만들어줄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요가와 태극권의 좋은 점은 장소나 시간 장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거실의 작은 공간 창가, 한쪽 아니면 동네 공원의 평상에서도 충분히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느린 호흡만으로도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잠깐이라도 요가 매트 위에 앉아 몸을 풀고 호흡을 고르고 내 안의 긴장을 내려놓아 보세요. 이처럼 작고 단순한 움직임이 주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 늦었다는 법은 없습니다. 요가와 태극권은 그 어느 때라도 내 몸과 마음을 성장시키고 치유하며 평화를 찾아주는 삶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 운동이 주는 깊이는 더욱 커지고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는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잠시라도 내 몸과 마음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요가와 태극권이 이끄는 길을 따라 더 건강하고 평온한 나를 만나보세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삶의 가장 단단한 축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요가와 태극권을 일상에 통합함으로써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이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운동들은 단순한 신체 개선을 넘어 우리의 정신을 안정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주며 몸과의 연결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이든 오랜만에 다시 도전해보려는 분이든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점을 배우셨나요? 요가나 태극권의 어떤 부분을 가장 기대하며 일상에 적용해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을 통해 느끼신 점과 앞으로 직접 실천해보고 싶은 것 한 가지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콘텐츠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